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방 3차. 네. 어제였나 무슨이? 네, 어제요. 어제 무슨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받은 게 네. 그 대방 3차 괜찮냐. 지금 다른 분양권을 인수하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다. 네. 돈이 없다. 음. 혹은 남 주는 건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런 분들. 네. 지금 현실에 자기 돈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집 꼭 사야 되냐. 집 꼭 사야 되냐.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주거의 자유는 그 몇백 번을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보편적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지금 젊은 층들이 지금 좀 비관하는 게 서울에서 좀 살기 힘든 게 주거의 자유가 없는 거잖아. 가격이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게 저는 주거의 자유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좀 원치 않게 전세금이 올라서 혹은 재계약을 안 해줘서. 재계약을 안 해주고 집주인이 또 집한대네.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고. 맞아요.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제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야 돼요. 나갈 때 원상 회복하느냐고 또 싸워야 되죠. 네.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또 집주인도 집한대. 집 보여줘라 말아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이사 갈 때 또 이삿짐하고 싸우고 이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이사를 다니면서 내 삶이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사하고 그럼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이 걸린 주거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든지. 네. 그러니까 주거의 자유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내 집은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네. 이제 역시 돈이 문제죠. 그렇죠. 꼭 있어야 되니까 또 나의 만족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돈이 네.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 돈의 문제를 현실적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그렇죠. 가장 네. 중요하죠. 이제 가장 쓸데없는 게 강남 얼마 올랐다. 아우, 우리하고는 뭐 좀 거기를 샀어야 된다. 사면 좋지. 네. 아니 근데 문제는 내일 10억이 오르는 건 우리한테 알려줘도 여기 옥정분한테 알려줘도 10억이 없어서 그걸 못 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억이 오르면 뭐하냐고. 내 수중에 20억 30억이 있어야 걔를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정확한 현실이에요. 뭐 네. 누가 어디 사서 얼마 올랐다, 뭐 부모님 찬스를 이용하던 뭐 어쨌든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맞아요.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상담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이제 옥정에 입성하려면 이제는 프리미엄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 대출 제한까지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옥정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이제는 돈이 부족해요. 대출도 계산을 들라오고 잘 해보셔야 그렇죠. 돼요.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 없냐 뭐 이런 문의가 좀 많이 왔고요. 네. 또 양주가 이제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은 제한이 됐고 내가 가진 돈은 바닥을 기고 있고. 그렇죠. 이거는 다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똑같은 문제예요. 맞아요. 또 누구든 이런 돈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강남 집을 사는 사람도 그렇고 옥정에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돈이 딸랑거리는 건 똑같아요. 딸랑거리는 건 똑같아요. 딸랑거려. 그러니까 부모님 찬스 이용하지 않고서는 젊은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오늘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생각해 봐야 돼요. 최선의 선택.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인지. 네. 이게 옥정에서는 지금 대방 3차가 네. 지금 현재 가장 싸죠. 그렇죠.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혹은 이미 분양이 돼서 거래되는 아파트 네. 혹은 혹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 중에 얘가 제일 쌉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 75제곱미터가 얼마부터였죠? 2억 7,444만 원. 네. 제일 저렴한 거. 요게 우리 그 CD 타입이 2층 2억 7,444만 원이에요. 네. 그 제일 비싼 놈은 3억 6,190 아니 3억 6,100만 원. 75제곱미터 역시 똑같은 네. 75제곱미터 A 타입인데 여기가 30에서 33층이 3억 6,109만 원이에요. 네. 확장비 빼고입니다. 네, 확장비 제외하고. 이게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참고로 이게 한 확장비는 8,500, 8,700 정도 나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면은 전세 끼고 덕정에서 아파트 2개를 살 거야 아마.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평양이라도 타입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한 8,500만 원 타입과 층에 따라서 8,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2억 7천이냐 3억 원 좀 넘어가는 거냐. 네.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넣으신 분들 중에 저층 당첨됐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 없어요. 금액을 보세요.
금액이 여유로우신 분은 금액을 보이면 싹 웃음이 젖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8,500만 원짜리 차이가 나니까. 돈이 많으신 분은 높은 층이 또 나올 때 기다리면 되고 그렇죠. 금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좋아하실 거고.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편한 1, 2차, 네. 대방 1차, 푸지, 뭐 시범지구들, 계획, 시범단지들 여기에 보면 입지가 조금 대방 3차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는 얘가 조금 더 멀어. 물리적 거리는 조금 더 가야 돼. 근데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고려한 상대적 거리를 보면 그게 그거예요. 이게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초등학교도 그 바로 옆에 있죠? 그렇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위험하지 않게 도로 건너지도 않아도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초등학생 우리 이 요만한 애들이 도로를 건너지 않고 학교를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그럼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네. 그다음에 앞에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가 편성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옥정 신도시에서는 GTX를 가까운 거리에 있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네. 거지 사실은. 한 차로 내가 버스로 가보니까 한 8분, 10분 요 정도 걸리는 그쵸, 것 같아 옥정 지금. 신도시에서는 가장 지금. 가까워요. 네. 이 정도. 그다음에 7호선 역세권까지는 버스 타고 뭐 5분 빠르면 5분. 그렇죠. 장거리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네. 만약에 중심역이 들어오면 한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 그렇죠. 한 3분, 5분 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버스 대중교통을 고려한 상대적 거리를 보면 사실은 시범지구에 있는 거나 대방 3차나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거라고 봐요. 네, 맞아요. 예, 왜냐면 여기는 걸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대중교통으로 바로 그냥 딱 오는 거니까. 그래서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냐, 걸어가냐 그렇죠. 그거의 차이인데. 상대적 차이냐 물리적 차이냐가 요건데 요걸 시간적 추이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도달 시간은. 그렇죠. 네. 근데 날씨가 춥고 비 오고 그럴 때는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편하긴 해요. 그게 난 제일 애매해. 선택권이 없이 10분을 걸어가야 돼. 근데 비가 와. 이 사람을 미치는 거. 차라리 이때는 대중교통 타고 버스 타고 10분이 훨씬 나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덥고 춥고 비 오고 불편할 때는 차라리 버스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장점이 되겠지만 네. 어떤 사람한테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금 시범 단지하고 조금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거는 이거 요 정도 불편은 극복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냥 그렇죠. 요거는 상대적 불편인 네,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 점 반드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와 아파트의 관계를 보면 메인 도로는 학교에 가려져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려 있어요. 또 고속도로 IC로 진입하는 그 큰 도로 있잖아. 차량들 네. 많이 돼. 얘는 A1에 가려져 있어요. 옆에 블럭에 가야 그러니까 얘는 차량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대방 3차로 들어오는 도로는 여기는 메인 도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 끝으로 가면 막다른 길이에요. 그렇죠.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차가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잘 안 다녀요. 그냥 아파트 단지만 다니는 차량들. 그렇죠. 그다음에 남서향 쪽으로는 또 공원이 있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모든 도로에서부터 다 닫혀 있고 이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량 소음 뭐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그래서 봐요. 이거는 현장을 가보시면 확인이 가능한데 네. 눈으로 보면 지도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 이거 도로 있구만. 그리고 아직 이제 꼭- 상가도 완전히 다 지어진 게 그렇지. 아니니까. 그래서 계획도를 가지고 가시길 권해드리고요. 대방 3차 앞에 섰는데 앞에 땅이 있고 저 멀리 도로가 보인다. 그거는 아파트 부지예요. 거기 네, 아파트가 맞아요. 높게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대방 2차가 격리가 됩니다. 그게 북향으로 있어요. 네, 맞아요. 남향으로 있으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북향으로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도로의 소음을 차단하는 방벽 같은 이제 맞아요. 얘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동서남북 그다음에 계획도 이런 거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남서양 방향으로는 언덕 같은 낮은 산 봉우리를 가진 공원이 있는데 얘는 자연 그대로의 공원이에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네, 가하진 네, 않았어. 맞아. 얘는 계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내가 아파트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자연 그대로 형태를 인공적인 해놨습니다.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위적인 것들을 최소한 자연적 형태의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낮은 언덕의 산. 네, 그러니까 요거 창밖으로 매일매일 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좋죠. 집에서 바람 계절의 소리, 변화를 빗소리, 본다는 게. 전부 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긴 다 아트임이 좋아요. 네. 높은 층의 경우. 왜냐하면 여기가 앞에 산이 나지막하게 있다 그랬잖아요. 높은 층의 경우에는 멀리 덕정부터 시작해갖고 아예 그 저쪽 가막산 그쪽이 다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망
이거 전망 좋은 집에 있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져. 네, 그렇죠. 그다음에 산책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산책길로 해서 옥정의 모든 공원을 얘를 통해서 다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한번 살펴보면 네. 옥정에서 가장 자연에 그다음에 그 공원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대방 3차예요. 네, 맞아요. 얘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쾌적하고 공원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애가 얘입니다. 쾌적함에 있어서는 옥정에서는 대방 3차가 최고예요. 맞아요. 다른 데 지도를 한번 보고 현장을 가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도로와에 차단됐어. 앞에는 공원이야. 그 다음에 앞에 내 아파트 없어. 굉장히 좋은 곳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대중교통. 네. GTX 7호선. 물리적 거리는 조금 되지만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이용한다 그러면 도달하는 시간은 거의 똑같다. 그다음에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제2회가 그렇죠.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좀 있으면 개통 예정이고요. 그것도 제일 가까워요. 옥정에서. 그렇죠. 제일 가깝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간단한 편의시설들, 상가 편의성, 그 앞에 이제 확보된 모습이고 초품하고, 왜 현관문 열고 그냥 초등학생이 갔다 와 그러면 됩니다. 왜 도로를 건너지 않으니까. 엄마들이 학교 보내는데 마음이 편한 거지. 정말 편하죠. 네. 유치원부터 뭐 여기까지 다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도면을 꼭 가지고 가세요. 지도. 도면 안 갖고, 나 지도를 안 갖고 가면 저 새끼도 거짓말했네 또 이러니까 꼭 가지고 가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드릴 건 대방 그 3차에는 앞에 종교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옥정 계획들을 보면 종교부지가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게 교회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냥. 교회가 아니죠. 예. 왜 교인들은 그런 걸 배척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니까. 근데 어쨌든 비율상 교회가 이제 많이 차지하니까. 대부분 내가 보면 숨도 99.9% 교회던데. 네.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네. 종교부지는 어디나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뭐 다 같이 사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아, 그리고 사장님, 일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 대방 3차는 양주가 조정지역으로 편입되고 나서 청약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되게 까다롭더라고. 청약은 의미 없고 무슨 일을 봐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청약에서는 굉장히 낮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지. 근데 거기에 실망하지 말라고 했었지. 이번에 뭐 무슨이 그래도 양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청약의 조건은 완화됐지만 무순이가 대출 조건은 똑같거든. 중도금이라든가 어떤 그런 조건은 똑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대출 조건을 놓고 보면 사실은 시청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많이 들어왔죠.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조금 들어왔는데 어쩐다 그러는데 너도 대출을 받아봐. 지금 넣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 사실 지금 조건으로는 무주택자하고 1주택 처분 갈아타는. 조건, 처분 조건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조금 들어왔네 어쩐네 그런 분들 계신데 네가 한번 넣어보세요. 너 중도대출 안 나오거든요. 넣을 수가 없어요. 주택 두 개 있으신 분은 현금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전략 현금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무순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되게 조금 나오고 미달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와 아직도 이렇게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았나? 아직도 무주택에 갈아타기 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아파트긴 해요. 그렇죠. 실거주니까 쾌적하고 그다음에 애들 학교 보내기 좋고 대중교통 가성비 편리성 좋고. 좋고 가성비 짱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조정 지역이 아니었으면 네. 이 청약률이 괜찮게 나왔을 거예요. 이 경쟁률 나왔겠죠. 굉장히 괜찮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옥정은 조정 지역 전에도 대부분 다 미달이었어요. 2편한 1차, 2차, 3차, 4차 올 미달이었죠. 그때 이제 대방 1차, 대방 2차 올 미달이었죠. 초창기, 그죠? 초창기. 네. 그리고 중흥도 사실은 완판을 했지만 미계약분이 거의 30-40% 정도 됐었어요. 그때는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미계약분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거기에 비해 보면 조정지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순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건 사실입니다. 올해 이제 좀 청약 시장이 핫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방 3차 청약률을 저조했던 것은 대방 3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동안 옥정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고 다만 조금 더 거기에 플러스된 요인이 조정지역 네. 그다음에 대출 그렇죠.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수없게도 덕계 역사권하고 붙었죠 대광하고 청약이 맞아요. 깨질 수밖에 없어. 현재 역사권하고 붙으면 언제나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역세권 현재 역세권인데. 그래서 역사권은 투자에 적합한 물건이고 여기는 실거주로 적합한 물건입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거 편의성, 네. 그다음에 내 주거의 자유, 이런 것들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방 3차 MGM은 안 하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희들이 맞아요. 뭐 MGM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대방 3차는 MGM 계획이 없다고. 광고를 잘 안 해. 그다음에 MGM도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좀 MGM을 잘한다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MGM 거의 안 하는 데가 대방이에요. 대방이 MGM 한 거는 사실 40평대만 했지 나머지 30평대는 안 했어요. 30평대는 아예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천 저기 대방 할 적에 네. 광고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가 광고해줬죠. 우리가 광고했잖아요. 네, 정말로. 근데 다 팔았어요. 그게 대방의 특징이에요. 아, 회천 대방도 하니까 대방은 MGM을 안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대형 평수만 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뭐 저희들은 그렇고 그다음에 MGM은 우리 대방 1차부터 뭐 풍요학체 한신까지 저희들하고 같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늘 변함없이 같은 조건. 뭐 어디는 뭐 30%다 멋쩍었는데 저희는 언제나 같은 조건을 해드렸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비율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와 MGM을 같이 하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단 한 번도 먼저 전화해서 집 팔아라 말아라 분양권 얼마 받아줄게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손님이 먼저 전화해서 왜 딴 데는 전화 오는데 여긴 전화 안 해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저희하고 같이 하는 손님들은 실거주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투자자분들보다는 실거주자분들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네, 그리고 그 다른 부동산들은 뭐 명단 사서 뭐 전화까지 돌리고 유튜브 부동산은 왜 전화 동호수까지 알고 있으면서 전화를 안 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MGM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거는 우리가 사업자 정보를 다 제공을 하고 오픈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원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MGM을 저희하고 같이 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시죠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정보를 받아서 MGM을 같이 한 거예요. 네. 거기까지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후에까지 뭐 전화해서 분양권을 팔아라 말아라 하는 개인정보까지 사용하라는 허락은 받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거기까지 사용 허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실거주자인데 뭐 실거주자한테 들어가 살 사람한테 팔으라고 그러니까요. 팔랑팔랑거리게. 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하고 MGM을 같이 하신 대방 1차부터 한신 풍경채까지 팔으라는 전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실 거예요. 특히 대방 1차 분들. 네. 네. 저희가 먼저 전화해서 얼마에 파시죠? 라고 한 전화를 한 적이 없죠. 네. 왜? 그건 저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MGM까지만 우리가 같이 하는 거고 그 이후부터 그 분양권 어디에 팔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개인의 영역이고 사적 자치의 영역이에요. 네. 아니 팔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전화해서 팔아라 말아 얼마 받아줄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동의는 MGM까지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른 데는 사업자 정보를 오픈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해드렸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개인의 재산권 뭐 오늘 받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었고 대방 3차도 네. 뭐 MGM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MGM을 한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GM을 안 해도 우리들이 투자 가치가 있거나 주거 편의성이 좋은 곳들은 다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쵸? 회천 대방도 MGM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투자 가치 있으니까 해라 라고 했던 거고. 회천은 MGM 다 안 했는데 다 우리 광고해줬죠. 금강도 그렇고 대강 노대비안도 그렇죠. 그렇고. 저희가 거의 웬만하면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투자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주거가 쾌적한 곳, 실거주하기가 쾌적한 곳, 이런 곳들은 MGM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모든 정보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네. 하다가 갑자기 뭐 MGM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때 저희와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고 네. 저희 영상 잘 보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가서 꼭 확인을 해봐라. 꼭 확인을 하고 판단해 보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 네. 요거 정말 기회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75형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2억 7,440만 원. C, D 타입의 2층의 경우 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A 타입의 30에서 33층의 것들은 3억 6,109만 원이에요.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저층과 층과 타입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8,500, 9,000까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가성비가 좋은 걸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성비도 한번 따져보시고 꼭 높은 층 뭐 좋은 뭐 로얄동 이게 아니고 과연 그것이 내 계획에 맞는가, 내 자금 계획에 맞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돈이 없는데 나는 높은 층이 제일 좋은 걸 갖고 싶어요. 그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 못 해줘요.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 해결 못 해줘요. 네, 그런 건 해결을 못 해도 돼요. 그냥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선택하면 됩니다. 저희들 실장님이나 저도 그랬어요. 대방 1차가 그때 분양가치기에 더 투자 가치는 확실히 좋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실거주지는 아니었어요. 저희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실거주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한 4차를 한 겁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업종 계획들을 보고 이 4차나 요거 그 옆에 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메인 도로가 거기 있고 대중교통은 거기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 전망이 남향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전 처음부터 그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돈을 더 벌려고 그랬으면 대방 1차를 했겠지만 그렇죠. 내 주거 편의성 네. 이제 새 아파트 갈아탈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4차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그건 투자로서의 몫이고 네. 실거주자의 몫은 실거주자의 눈으로 봐야 되고 내 생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보셔야 돼요. 누누이 하는 잔소리지만. 그리고 저희는 투자자분들 단기 투자는 안 권해드렸어요. 그렇죠. 항상 장기 투자를 권해드렸습니다. 평균 5년 권해드렸는데 팔 수가 없어. 평균 샀다 5년. 팔았다 샀다 팔았다 양도세 매일 내지 말고 그냥 하나 사서 돈이 좀 부족하면 하나 사서 5년 묵혀라. 네, 그러면 훨씬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팔으라는 전화를 할 이유가 없어. 그렇죠. 팔으라고 전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실거주 하시는 분들 네. 대방 3차 한번 눈여겨보시고 옆집 아저씨가 뭐 어땠다 뭐 난 높은 층이 아니라 싫다 뭐 난 A타입이 아니라 싫다 내가 맞는 나의 자금 계획에 맞는 걸 찾으세요. 그럼요. 네, 그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네. 자꾸 남의 얘기 듣고 남의 시선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거주할 곳이고 내가 아이를 키우고 내가 아이를 학교를 보낼 곳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편한지 내가 편한지 우리 신랑이 출퇴근하니까 편한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왜? 내가 살 곳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로서의 아파트가 따로 있고 실거주로서의 아파트가 따로 있어요. 네. 이 두 개를 겸하려고 그러면 돈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생활도 좀 불편해야 됩니다. 요걸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요. 실거주로서의 아파트 금액 굉장히 괜찮다. 옥정에 이 정도 금액으로 입성하기는 이제는 어렵다. 아직도 30평대가 2억 선에 살 수 있다라는 거는 2억 후반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가성비 좋죠. 이제는 못 들어옵니다. 자, 그다음에 프리미엄을 주려고 하면 그만큼 또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분양을 받아놓으면 조정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나 갈아타시는 분들은 대출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당부드리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다른 곳에 이주할 계획이 없는데 이걸 사시는 분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시 한번 나가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조정지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상담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직 그걸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요거는 스스로 한번 다 체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2편과 4차를 선택하게 된 이유. 실거주자분들이 내가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자꾸 옆 사람이 야씨 그게 입지가 안 좋아 이거 해 이게 최고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 막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더 편한 시범직으로 하지 않고 도시 바깥에 있는 걸 선택했는지 요거를 직접 가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꾸 물어보시더라고. 어려운 걸. 난 내가 뭘 크게 잘못한 줄 알았어. 왜 부동산 하시는 분이 가격이 더 오를 걸 해야지. 아니 가격적인 요소만 놓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사는 곳은 편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